하지 마. 아니 무슨 얘기를 그러면 그만해. 아니 뭘 그만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뭘 쓰라고. 이건 그 카메라 밖에 얘기인데 너도 카메라 바뀌냐? 야 카메라 바뀌는 게 뭐야. 다 철수야 그냥. 아니 그걸 유튜브를 왜 하는 거니 도대체가.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들. 화가 나네 내가 지금. 짠! 오늘은 저의 모닝 루틴 중에 하나인 아침 피부 관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아침 대는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여름에도 굉장히 좀 피부 당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코코넛 오일을 얼굴에 세안 후에 발라줘요. 그래서 충분히 코코넛 오일의 영양이 들어갈 수 있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바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타올을 적셔서 스팀 타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일을 한 반 정도는 닦아내거든요. 그러면 좀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기초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제가 쓸 것은 이 앰플입니다. 개별로 돼 있어서 쓰기도 너무너무 위생적이고 특히 여행 갈 때 너무 좋아요. 한 3번 정도 해서 한 2번에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앰플. 목까지 그리고 여기 앞에 이런 데까지 충분히 발라줍니다. 앰플은 이렇게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럼을 발라줍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제가 도자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항아리 같은 그런 작품들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예쁜 케이스고요. 세럼을 바릅니다. 워낙 건조한 피부에는 이 세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까지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열심히 발라주면요, 그날 진짜 확실히 목주름도 덜 보이는 것 같고 피부 상태도 굉장히 윤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요즘 미세침 화장품이 너무 인기잖아요. 이 제품도 미세침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 굉장히 좀 따가운데 그 따가운 것이 모공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깐 달걀처럼 그런 피부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가움도 즐기셔야 돼요. 근데 확실히 모공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빛나지? 그리고 오늘의 크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브제처럼 올려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크림도 미세침이 들어있는 크림입니다. 저는 좀 굉장히 듬뿍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팩 느낌처럼 듬뿍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여름에 피부 관리 진짜 중요해요. 피부가 늘어질 수도 있고 모공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세침 크림으로 모공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 미세침이 모공을 잡아주고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피부가 마치 깐 달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동안 피부를 위해서 다 발라줘야 됩니다. 남는 건 팔에 발라요. 이렇게 아침 관리가 끝났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막 더 많이 발라주긴 하는데 여름에는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손님들이 오거든요. 손님 맞이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이런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 요 위에다가 그냥 발라요. 여기 위에 살짝 발라줘요. 이런 압착 분으로 너무 번질거리는 이 부분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너무 두꺼워졌나? 데일리 메이크업 끝! 누구야? 언니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한이야, 정화인물 집 처음 오지? 네, 저 처음 와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완전 멋있지? 이렇게 우와. 바꿨어. 언니 대박이다. 와, 언니 되게 잘했다. 그리고 언니 이 집은 정원이 또 있잖아. 다른 집은 정원 세대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더 좋아. 이거 좀 먹어도 돼? 뭐, 너 배고프구나? 아니 이거 먹어봐. 아, 네. 근데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지 한 30분 지나가지고 조금 빵이 좀 녹았을 수도 있어. 언니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응.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 이거 성시경 레시피 봤어. 성시경은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 요리 잘하더라고. 네. 나는 예전에 동엽이 오빠가 술을 마시게 갔는데 언니 나 그날 약간 꿈 같았잖아. 왜?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을 좋아하거든. 그 공연을 봤어? 빛과 소금 그 작곡가분 그분이랑 성시경이 있는 거야. 거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 너무 좋아. 술이 있었고. 근데 그날 신청곡을 그날 다 쳐주는 거야. 진짜요? 와, 노래해줘. 완전 그냥 작은 콘서트가 된 거야 언니. 샴푸 요정도 해줬어? 샴푸 요정도 해주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다 됐어. 어떡해. 그날 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 동엽 오빠 덕분에. 말씀 좀 나누세요. 그러니까 응. 환희야. 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음악을 했어? 시작한 지는 거의 20살 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죠.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 환희는 막 연기할 것 같다 막 그랬는데. 아, 그렇죠. 응.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연기를 할 것 같았다, 혹은 아직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거야 모르지 뭐 앞으로. 그렇죠. 아직은 모르죠. 근데 지금으로선 그냥 음악에 집중을 하고 싶다. 어때? 이번 앨범? 아, 이번 앨범 제가 너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 거기 중독성 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좋아. 딱 요즘 이 여름에. 맞아요. 딱 그거 겨냥하고 만든 노래여서. 근데 반응도 되게 좋고 그치? 해가지고 네. 다행이다. How you've been spinning on my mind. You won't be here anymore. 그거. 이번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진경아 노래 하나 해줘. 갑자기? 진경아 반편지 하나 해줘. 아니 환희도 왔는데 노래하는 거 켜줘. 이 뜬금없는 진행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뜬금없는 진경아 노래 시작. 언니 콘서트가 정말 대박이었어. 모든 노래가 어떻게 다 아는 곡이야. 이게 언니 진짜 히트곡 부자더라. 언니 콘서트 내 뒷자리가 방시혁 회장님이었어. 와,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봐봐 바로 내 뒤였다. 근데 아 너가 앞이야? 내가 앞인데 너가 언니 일어나지 못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면은 방시혁 회장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그분은 일어나지도 않아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배려 차원에서 나가서 계단에서 했어. 나의 그런 배려를 아실라나 몰라.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언니 계속 할 거지? 계속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음반 회사가 없어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걸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팀들을 좀 찾고 있어 나도. 그래서 연기 쪽만 회사가 있었는데 음반 쪽으로도 회사를 만나보려고. 요즘 또 작품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 나는 언니가 토커로서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언니 이건 내가 빈말이 아니야. 요즘 그 토크쇼에서 토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재밌고 감동 있고 뭐 진행이고 뭐고 다 잘하잖아. 근데 언니는 한국 풍경화의 여백의 미처럼 언니는 여백 있는 사람이야. 토크쇼에 여백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러게요. 언니 나는 그 여백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봐. 모두가 너무 잘났고 다 자기 얘기 떠들어대고 빈틈이 없이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니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언니는 가식도 아니고 그냥 언니 그 자체잖아. 다음 진행이 없어. 그냥 네가 말 끝나면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매력 있는 거야.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서로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막 재밌게 할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잠깐 빠져 있을 테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컨셉대로 한번 또 한이랑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봐 언니. 여기 앞에 있을게. 무서워. 큐. 너무 무서워. 그냥 이모한테 맡길게요. 진행은.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쵸. 너무 반갑고 늘 궁금하고 그랬어. 음. 근데 너 음악 시작하고 너무 반갑더라고. 그쵸. 넌 창작을 하는 거잖아. 밴드 만들다 보니까 막 너무 재밌지? 네, 그쵸. 이제 제가 딱 상상했던 그게 네, 제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너무 재밌죠. 다음 거에 대한 컨셉도 이제 아. 정해놨어? 다음 거 노래를 이제 저도 고민 중인 게 이번 노래는 좀 계절 많이 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건 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러면은 그 크루가 있어? 같이 만드는? 아, 음악 만드는 건 다 혼자 만들고 이제 이번 노래도 그냥 집에서 다 혼자 만든 거고. 진짜야? 네. 난 같이 뭔가 크루가 네. 있는 줄 알았어. 멋있다. 네, 아닙니다. 음반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냥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초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혼자 해보고 있죠. 홍보가 어렵지. 네, 홍보든 뭐든 다 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으로 음악을 하는데 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봤는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딱 회사를 나왔을 때 마음가짐이 회사 나왔다고 그냥 바로 딴 회사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은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해봐야 또 나중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 회사한테 맡겨버리면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아무데나랑 막 계약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저랑 잘 맞을 것 같고 제 음악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너 진짜 신중하다. 이번에 많이 느꼈죠. 나는 아 방금 그 지금 방금 이런 여백이 너무 좋아. 그쵸. 저도 어. 느꼈어요. 약간 이런 여백이 보통 다른 토크쇼에는 없거든. 다른 토크쇼에는 이런 여백이 생기기 전에 끊임없이 다음 대사를 쳐서 계속 있는데 언니는 뚝뚝 끊어지잖아. 이게 너무 좋아. 전 아까 방금 여기서 끊어질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런 게 너무 좋아. 끊어져가지고. 이런 거 좀 살리면 어떨까요? 한이야,
나중에 곡 나오면 정아 이모랑 진경 이모가 피처링으로 한번 참여하시면 안 돼요? 전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좋아요. 이모들이랑 필리핀 가서 태닝하는 가사로 한번 써보자. 나 혼자 떠난 여행길 왜 이 이모들을 막 같이 와서 이러는 걸까? 환희야 빨리 와! 이런 거 있지. 르르르 이러면서 여름 템포 넣고. 이모는 콜. 이모들 콜. 그럼 뭐 저도 콜이죠. 이제 환희 그 쇼미더머니 나가고 이럴 때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이모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스타 친구 된 거거든. 너 쇼미 나갔을 때는 어땠어?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이제 갑자기 나가게 돼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치? 저는 개코님이 봐주셨는데 앞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앞에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혼이 나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랩을 다 해놨더라고요. 사실 거기 방송에선 편집이 됐는데 한 번 하고 붙은 걸로 됐는데 사실 그 뒤에 두세 개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코님이 목걸이를 딱 주신 거죠. 근데 좋은 경험이죠 뭐. 그쵸.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또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는데 프로듀서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로 딱. 기특하다. 감사합니다. 그치? 맞아. 너 지금 찐으로 기특한 표정. 너무 멋있어 환희. 다른 사람들한테 작곡이나 이런 거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까지 얘가 혼자 작업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 팀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다 혼자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오늘의 진짜 너무 놀란 점이야. 되게 열심히 너 되시. 엄청 배고팠었던 거야? 나 엄청 배고팠어. 속이 쓰렸어. 첫 끼구나. 너무 좋아 지금 먹어서. 저도 이거 지금 첫 끼예요. 너는 요즘 살 빼는 거야? 빼놓고 유지 중인 거죠. 진짜 살 빼라고 진경이가 뭐라고 했다며. 맞아요. 근데 뭐라고 엄청 옛날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니 이런 거야. 근데 얘가 그때 방송할 계획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충격요법을 줘야겠는데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냐? 아 근데 그때 그냥 빼라고도 안 하시고 카메라 앞에 잡히는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면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말랐다. 그렇게까지 깡 말라야 카메라에 일반인처럼 나오는 거다. 너 여기서 살 안 빼면은 연예인 못 한다. 제가 뭐 살 찐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면 충격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저래?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살 찐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살이. 이모 말을 듣고 집 가서 거울을 봤는데 진짜 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찍힌 사진들도 보면 턱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다 묻혀 있어.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 하고 그때 딱 뺐죠. 그냥 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 인생 조언 중 하나예요. 진짜. 그치? 그러니까 진경이 이모 같은 사람이 없어. 나도 언니 애들 자주 못 봐. 아이 그래도. 아니야. 가끔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체크하는 정도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언니 환희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환희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건데 되게 귀담아 들어준다. 환희야 너 이 책 좀 봐 이러고 책을 하나 소개해 준 게 있어. 그럼 얘는 그걸 사서 지가 봐. 그리고 얘는 그거를 다 자기가 내가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듣더라고.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얘기해 주고 싶고 또 가르쳐 주고 싶고 보람이 느껴지는 거야. 너무 소중하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모들이 다 그렇고 앞으로는 무슨 일 있을 때 이모들이랑 다 의논하고 네. 그래, 그러자. 이모한테도 연락 자주 해. 네. 막 무슨 프랑스 춤이라고 막 이렇게 춤추고